네, 실시간 진단 이어집니다. 인터넷 게시판, 문자, 또 전화를 통해서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LG전자요. LG전자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58,800원에 20%요. 네, 이전에 한번 진단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 예. 예, LG전자. 또 지금 전화 주셨던 분 말고도 보유하셨다고 또 전화 자주 주셨던 분 계십니다. 그만큼 좀 많이 속을 썩이고 있는 주식이 아닐까 싶은데 매수가 비중 얼마신가요? 58,800원에 20%요. 예. 딱 오늘 종가시네요. 예, 예. 예. 최근에 또 음봉이 많아지고 있네요. 예. 어떤 점 궁금하세요? 단기하고요. 네. 중기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LG전자가 이 가격대면은 거의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5만 5천 원까지는 참고 기다릴 저거는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기 아니면 단기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가능한지로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일부 비중은 단기로 하시고 일부 비중은 중기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20%. 네. 결정적인 거는 수익권으로 간다 그러면은 기간은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아마 TV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보유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저희 페이스북 친구분, 네, 우리 시청자분이신데요. 페이스북 친구분께서도 뭐 80%까지 비중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LG전자. 자, 오늘 또 전략을 세워볼게요. 자, 세 분 중에서 시청자님께서 선택해 주시죠. 예, 이동근 전문가님이요. 네, 이동근 전문가님. 예, 신의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LG전자가 지난번 이제 1분기 실적이, 분기 실적이 나왔죠. 3,062억 정도 나왔는데, 지난 2014년 4분기 실적이 2,571억 정도 나왔는데, 분기 실적은 4분기보다는 조금 괜찮게 나왔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6% 정도 감소된 실적이 나왔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IT 업종은 1분기가 비수기인데, 비수기에서 비교적 뭐 양호하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G4 신제품 발매 나왔죠. 한 1,200만 대 이상 팔릴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하고 이런 내용들을 해서 올라갔었습니다만, 최근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조정이 나왔죠. 지금 그 LG전자도 지금 그 음봉이 지금 7개 나왔는데요. 우리 종합주가지수도 지금 7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대비해서는 뭐 적절한 수준의 조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5만 5천 원까지는 좀 참을 용의가 있고 중기적으로는 어떻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고 여기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요. 지금 G4가 2분기에 나왔죠. 그래서 2분기부터 해서 3분기까지 해서 실적은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주가 수준 자체가 LG전자는 거의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크게 지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뭐 LG전자도 바닥을 치고 급반등이 나오거나 뭐 그러지는 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단기 목표 가격은 지난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들어왔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한 62,500원 정도. 단기적으로 거기까지는 뭐 쉽게 올라갈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 유동성 장세, 이번 2015년 들어와서 장세에서 전혀 뭐 종목의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1분기 실적 지나고 이제 2분기부터 해서 실적 개선 추이가 조금씩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3분기부터 해서 주가 흐름 자체는 좀 중기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62,500원, 조금 높게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요, 목표가는 한 7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에도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뭐 LG전자가 시장을 주도주로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예, 단기로는 시장 흐름 정도 올라왔다가 중기적으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적어도 지포의 성공 여부,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좀 뭐 매수하려고 하면은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아까 이제 55,000원 정도까지는 참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것 딱 기억하시고요. 예, 조금 여유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기간은 어느 정도 봐야 되나요?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기관에 대한 내용들은 뭐 단기로 본다라면은 지수가 2120에서 2130포인트 정도 회복하게 된다라면은 62,000원 선 정도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7만 원대 언저리까지 보는 거는 2분기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2분기도 어려울 수가 있고 적어도 한 3분기 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들어간 그 가격대는 부담 있는 가격대는 아니죠? 예. 그 가격대는 뭐 그렇게 큰 부담 있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님 감사합니다. 네, 또 전화 주세요, 시청자님. 네. 네, 인터넷 게시판에서 또 보겠습니다. KINX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 보고 계시는데요. 9,980원에 20% 비중 갖고 계십니다. KINX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KINX 2.7% 오늘장에는 하락했습니다. 16,300원에 마감됐는데요. 와, 시청자님 수익 많이 보셨는데요. 황윤석 전문가님. 네, 이분이 얼마나 투자를 하셔서 이렇게 수익을 보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래전에 사신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작년 정도에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요. 지금 제가 보면 이제 그 KINX 하면은 SNS 또 핀테크, 뭐 클라우딩 컴퓨터 이쪽과 관련된 솔루션 관련 업체인데 실적은 굉장히 작년 4분기부터 뭐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지금 네. 제가 다시 보니까 네. 우리 1070님 종목이신 것 같아요. 18,000원에 매수가시네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거 지금 저희가 접수를 잘못 받았네요. 네네. 18,000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 네, 게시판에서요. 예. 18,000원 정도면 지금 약간의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주가는 이제 16,300원 정도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관 수급이 상당히 들어오는 것 같고요. 또 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뭐 6월 달에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클라우딩 컴퓨터 또는 핀테크 관련주들, 뭐 다우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의 성장성이 좀 높게 얘기가 되다가 최근에 코스닥이 계속해서 뭐 급락하면서 무차별 하락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61선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윗꼬리를 단 음봉이 나온 게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16,00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반등이 나오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강하고 또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17,000원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인터넷 관련주들 또는 SNS, 이 코스닥의 이런 관련주들이 좀 실적이 발표되면서 상승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도 SNS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예, NLTN 엔터고요. 네네. 비중은 50%입니다. 네,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73,000원요. 아, 네. 10% 넘는 손실이시죠? 네네. 아, 비중을 많이 실어주셨는데 혹시 추가 매수하신 가격이신가요? 아니에요. 처음에 매입가가 73,000원 그대로예요.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셨네요. 네. 네,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좋게 보이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로는 그랬는데 예. 예,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완전 사라졌거든요. 네네.
네. 지금 전저점이 뭐 6만 원대, 네, 6만 1,000원대 아래 이 수준이고 지금 또 거기까지 또 내려와 있는, 거의 내려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또 저점을 계속 또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점을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예, 저기 송필호 부장님. 네. 예, 좀 냉정하게 어떻게 앞으로 저기 단기나 중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예, 송필호 부장님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카운슬러 선택해 주셨네요, 송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NH엔터를 언제 매수했어요?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저기 얼마 전에 반등이 있을 때 올라갈 때 그때쯤에 매수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유상증자는 받으신 거예요? 예, 유상증자 전에 매수했어요. 아, 그럼 유상증자까지 다 받으셔가지고 50%고 단가가 73,000원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유상증자에는 참여는 안 했어요. 그 전에 매수는 했지만. 아, 유상증자를 안 하셨어요? 62,000원 줬는데. 아니요, 근데 제가 대상자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유상증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이제 이 주식은 사실 작년 연말에 상당히 그 시장의 핫 이슈가 됐던 종목입니다. 이제 이 주식이 주가가 이제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올 초죠. 올 초에 이제 주가가 저도 매매를 좀 했던데요. 올 초에. 뭐 중국 알리바바에서 뭐 투자 유치를 한다 어쩐다. 중국 업체하고 간편 결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뭐 얼마 간다 시장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던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이 주가가 이제 NH엔터가 망가진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신뢰를 잃은 것이 또 유상증자 때문에 신뢰를 잃었거든요. 예, 유상증자를 3천억 정도 하면서 얘들 돈도 많은데 증자를 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 국내 기관들한테 좀 찢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국내 기관들이 매도를 줄기차게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흘러내렸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NH엔터는 장기간 연말까지 투자한다면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실적 안 좋았지. 금년에도 실적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보면 실적의 1분기 실적도 제가 보면 잘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다 망가졌고 악재는 나올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제 그 사업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기 돈이 되는 사업을 지금 간편 결제, 쉽게 말해서 사이버 결제죠. 이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금년 5월부터는 그 간편 결제 그 네이프인가요? 그 네이비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제가 보면 또 2분기에 이제 또 그동안 그 NH엔터가 또 가장 명점이 뭡니까? 모바일 게임에 진출을 못했어요. 인터넷 게임, PC 게임만 하면서. 그러면서 PC 게임이 최근에 죽으면서 모바일 게임에 대체를 못하면서 사업이 좀 부진했죠. 그런데 그 최근에 그 미국의 그 포커 게임 같은 것도 이제 2분기 정도면 제가 보면은 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보면 NH엔터는 이제는 매수를 할 시점이다. NH엔터는 매도가 아니라 역서 제가 보면은 NH엔터는 연말까지 보고 투자하면은 제가 보면은 한 40~50%는 수익이 날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러지만은 주가는 이제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주가가 최근에 더 빠지냐면은 금년 4월 7일 날 유상증자 물량이 400만 주가 상장이 됐어요. 그 단가가 얼마냐면 62,100원입니다. 그렇게 좀 수익이 났으니까 그 증자받은 사람들이 계속 팔았어요.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이 가격대는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요. 뭐 제가 보면 여기서 이제 언제쯤 상승세로 전환한다고 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지만은 제가 보면 조만간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세로 전환하면 1차적으로 한 75,000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보면 연말까지 가면은 전고점 9만 원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면은 돈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네, 장기 투자 한번 해보세요. 연말까지. 그러면은 손해 안 나고 수익률 충분히 수익률 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송필호 부장님 팬이에요. 믿고 장기 투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포스코 ICT 보유하신 분 계시는데요. 포스코 ICT를
7,63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35% 비중 갖고 계십니다. 작년 5월에 매수를 했는데 너무 빠지네요. 꼭 좀 도와주세요. 라고 0391님께서 남겨주셨는데 5,300원 오늘 종가고요. 최근에 또 역시 이 종목도 내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동우 전문가님. 포스코 그룹주들이 뭐 요즘 시장에서 크게 언급이 안 되고 또 많이 소외됐죠. 예, 지금 네. 뭐 비자금 조성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열사 쪽으로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포스코 ICT는 이제 뭐 철도, 신호기, 그다음에 보안 서비스, 그다음에 스마트 빌딩 시스템 구축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지금 모회사 이제 포스코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자금들, 그다음에 계열사 쪽의 비자금 조성 조사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데 실적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분기에 예상 영업이익이 한 6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분기에 67억 정도 나왔으니까 뭐 작년도 1분기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 연도 그러니까 4분기에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 161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는 영업 실적이 상당히 많이 꺾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담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계열사를 둘러싼 검찰 조사설 뭐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되고 있고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작년도 5월 달에 7,600원대에 사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뭐 손절가를 언급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본전 가격대도 지금 43%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찾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뭐 제시하지 않겠고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실적 개선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주가 수준은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등시 목표가를 6,20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200원 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반등시 한번 잘랐다가 다시 박스권 매매를 하시든지 뭐 그런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보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네, 다음 카카오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1만 3,500원에 50%. 네, 역시 NHN엔터 갖고 계신 분이랑 또 비슷한 그 인상을 받습니다. 50% 비중 갖고 계시고요. 이분께서는 다음 카카오로 10% 이상 손실을 갖고 계시는데요. 많이 답답하시죠? 다음 카카오 주가. 예, 뭐 순간에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어찌 할까를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연초에 1월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이후로는 계속 내리막입니다. 주가가 지수가 올라갈 때도 그렇죠.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도 다행히도 매수가가 아주 높진 않으세요. 혹시 비중을 더 늘리신 건가요? 네, 조금씩 늘려서 지금 이렇게 맞춰놓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혹시 보유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예. 네네.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이시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네, 이거 송태로 분양. 네, 시청자분 TV 볼륨 되게 조금 낮춰주시고요. 송 부장님 진단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필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음이 좀 아프겠네요. 저도 보니까 오늘 다음 카카오가 신저가가 나왔네요. 연중 최저가가 나왔는데요. 이 다음 카카오가 사실만 연초만 해도 상당히 꿈이 있었죠. 우리나라 핀테크,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면서 가장 수혜가 입을 종목이 다음 카카오하고 NHN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다음 카카오나 NHN을 보면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핀테크나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은행 쪽에서 지금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느 정도 금년에 좀 진행될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두 종목들이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 더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1분기 실적도 발표가 있었죠. 영업이익이 한 500 정도 났는데 작년 대비 뭐 24% 감소했고, 제가 보면 2분기도 그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2분기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기관 투자가들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좀 최근 급락을 한 것 같는데요. 이제 가장 큰 것이 그겁니다. 그 다음카카오가 이제 앞으로 사업 모델을 정확히 잡아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그 카카오톡에 또한 그 모바일 게임 쪽의 그 수익하고 모바일 광고 쪽의 그 수익을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만큼 국내 시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보면은 그 회원가입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성장에 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광고 쪽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요. 제가 보면은 다음 카카오가 나갈 길은 결국은 인터넷은행이나 핀테크 쪽인데요. 이쪽이 앞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갈 때 다시 다음 카카오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카카오가 주가가 여기서 바닥을 좀 형성해 줘야 되는데요. 제가 보면은 더 빠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음 카카오는 10만 원 전에서는 바닥권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역설은 제가 보면은 매도하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바닥권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12,000원 정도 12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보면은 내일도 빠지면 내가 보면은 반발성 매수는 상당히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추격 매도 하지 마시고 참았다가 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11만 5천에서 12만 원 정도까지 반등 나올 때 한번 매도하는 거 어쩌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그 혹시 네. 추가 매수 추가 매수는 좀 권하고 싶지가 않는 건 뭐냐면요. 주가가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가 사업 방향성이 확실하게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요. 정부에서도 핀테크나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킨다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도 바닥도 확인되지 않고 앞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불투명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타기 하는 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화가 끊어졌네요. 아마 전략은 다 또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다음 카카오 알아봤고요. 오늘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국전력을 46,800원에 매수해 주신 분 계십니다. 10% 비중이신데요. 오늘 주가가 46,550원 기록해서 소폭의 마이너스권입니다. 황윤석 전문가님, 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한국전력은 일단 뭐 단기용이라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최근에 역시 일봉 차트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캔들의 길이가 상당히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요. 시장의 변동성을 그대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경우는 매년 13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기요금을 인하하느냐, 인상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영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1분기 실적을 보면 지금 매출이 15조 4천억, 한 4%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2조 1천억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LNG 가격 하락이라든지 또 최근에 둘러싼 그 여러 가지 영업 환경은 또 우호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분석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46,550원 소폭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손절 라인을 21선이 위치한 45,5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요. 지금 목표가는 지금 월봉상의 고점이 52,2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사 분석 리포트를 보면 59,000원에서 65,000원까지 다양하게 포진이 돼 있는데, 저는 일단 신고가 52,2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한 55,0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종목 카운슬러 진단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미래의 어떤 기대감은 있지만 당장에 뭔가 현실화되기 어려운 부분들 종목별로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로 진단해드렸던 은행주도 그랬고 뭐 NHN 엔터나 다음카카오까지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의 진단,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